예. 자,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지? 예, 반갑습니다. 언제라도, 조금 아까처럼, 예, 그 질문해 주시면, 그때 또 알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그래도 진도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 맞나 모르겠는데, 제가 39쪽 한번 보실래요? 예. 39쪽에, 여기 할 차례가 맞습니까? 했습니까? 그 앞전에 37쪽은 했지. 그렇지. 7쪽, 8쪽을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몇 개 이제 하나하나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좀 이래가 했지. 37, 8쪽은 했습니다. 그지? 그렇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 39쪽 하면 되는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39쪽. 제가 자꾸, 자, 39쪽에 여기 실질적인 내용은, 이 지지, 12, 12 지지의 계절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계절의 어떤 변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말씀을 안 드렸네. 자, 책에는 39쪽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는 거는 내용은 이제 천간의 10개 천간의 기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37, 8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12지지의 기본 특징, 36쪽의 기본 특징,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도 목화토금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서. 39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39쪽, 그쪽에. 예. 여기인데, 여기 이제 목화토금수를 오행상, 지금 요게 내용을 뭐고 하면은, 목화토금수 옆에 인묘진사오 및 신유술해자축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 각각 요것들이 인묘는 어느 오형에 들어가 있고, 그 각각 글자들이 어느 오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 오늘 시간들에 다 말씀을 제가 드린 것들이에요, 사실은. 드린 것들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지지 오형에, 천간 오형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대로 놓고 보면 또 이해가 좀 덜 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12개 지지라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제가 사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간 오행이라고도 말씀드리고, 그래, 오행과 사상의 변화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오행과 사상의 변화, 지난 시간에 했는 거는 천간 10개 천간이 했는 거고, 지금 지지의 현실적인 거. 그래서 지난해 천간이라 한 것은 생각과 마음을 변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지지의 기본 특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 이제 이것들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이제 우리 인간 삶에서의 어떻게 이제 접목시키느냐, 그걸 이제 배워 나가는 과정인데, 이걸 이제 계절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계절과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장, 여기서 12개라 했으니까, 그 12달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12달과. 그것을 우리가 오행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목화금수라 했고, 오행적으로는. 그죠? 그 1, 2, 봄에 이걸 이제 봄이라고 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봄. 오행들을 봄, 여름, 따뜻한 여름이고, 가을, 수는 겨울, 겨울에 속한다. 그리고 봄에 석 달이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 음력으로는 1, 2, 3월을 봄이라 하고, 양력으로는 2, 3, 4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세력으로는 인, 묘, 진, 달이 다른 거죠. 그 이제 책에 그 나와 있다든지 인, 묘, 진, 달을 음력으로는 1, 2, 3월이지만 양력으로는 입출이 있는 달이 인달이다 해서 2월, 3월, 4월이라는 얘기죠.
그래 2, 3, 4월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2, 3, 4월에 태어난 사람은 음력으로는 1, 2, 3월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그 1월 달에 그 이제 뭐 이게 음력이니 양력이니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닌 만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음력으로 하나 양력으로 하나 이거보다도 그냥 이 기준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있는 달은 우리가 뭘 합니까? 맹춘지절이다 이래 안 합니까? 그지? 만명자 써갖고 맹춘지절이다. 그 다음에 아니지 이 춘이지 봄이니까 그죠? 춘. 그래서 입춘달이 있거나 입하, 맹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을은 이제 입추달이 있으면 이제 만명자 써서 맹추 이제 이렇게. 그다음 가운데 있는 글자들은 그 봄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 그 계절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추라고 하고. 그래 여름에는 끝에는 이제 이 좀 먹고 계절을 뜻하는 그죠? 계절을 뜻하는 계자를 써서 개춘지절, 개하지절 이라죠. 꼭 끝을 마무리하는 그런 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춘이라기도 하고 이러지만 여하튼 임묘진달은 봄의 달이다. 봄을 상징하는 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봄은 우리가 전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하는 달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하는 에너지다. 그죠? 시작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시작하기 이전의 에너지는 시작하기 결국은 여기는 시작했지만은 여기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란 얘기죠. 그래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갈 때는 시작한 것이 굉장히 번져 자꾸 튀어나가려 하고 확산해 나가려 하고 확산 분열하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였습니까? 화인 거죠. 화. 그죠? 그럼 봄은 시작해서 이 계절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면서 어였습니까? 그럼 결국은 화는 계속 확산하고 분열하고 나가려고 자라려고만 했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원대로 내려가는 수렴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수렴. 뭔가 하나의 결실을 맺으면서 오히려 벌려서 막 확산되고 이래 하는 것들을 또 다시 움츠러져 본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의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수렴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임묘진석달을 보면 했지만 그 다음에 여름은 사오미달이죠. 그죠? 사오미달. 그 이제 양력으로 보면 2월 4일이 대개가 입춘달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봄이라 하니까.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7월이 여름. 그 다음에 8, 9, 10월이 가을. 근데 만세력으로는 신유술달이다. 이렇게 하죠. 신유술달. 그 다음에 이제 이 겨울은 해자축달이죠. 겨울은 해자축달인데 우리가 이 12달로 볼 때는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해서 12달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에너지, 그 특징, 그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가장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도 나중에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시작하는 봄의 기운, 봄은 1년에 첫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걸 하루로 축소시켜 놓으면 어떨까요? 시작하는 기운은 목의 기운으로 했는데 그러면 하루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운은 인시부터다 이런 얘기죠. 인시부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인시에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죠. 이때가.
그 다음에 축신은 어떻습니까? 짐승들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이 화는 번져 나오고 기본적으로 금은 수렴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래 겨울은 다 마무리된 거죠. 마무리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다 마무리했으니까. 삶으로 치면 태어나서 왕성하게 생활하다가 점점 늙고 병들고 죽어서 없어진 상태를 수라고 한다. 자, 땅에서는 이제 어떤가 하죠. 땅. 우리 땅에서는 자, 인이라는 것을 책에 잠깐 보면요. 인은 이제 이래 나옵니다. 인묘는 이제 목에 해당되죠. 오행으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에 해당된다. 그러면 인이라 하는 인과 묘는 근본적으로 인과 묘라 하면 시작하는 에너지다. 확실하잖아요. 이 얘기라.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얘기가 더 특징이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는 범을 뜻하잖아. 우리가 범띠 옛날에 그죠? 범을 뜻하니까. 그러니까 범의 어떤 그 특징을 연계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그래 인달에 태어났으면 그죠? 그래 음력으로 치면 1월 달이고 양력으로 치면 2월 입춘이 지난부터 그죠? 2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범처럼 중용적일 것이다. 그러한 성향을 상당히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욕망지향적이다. 그죠? 이 범이 그렇잖아요. 이 범이 조용하게 있다가 한꺼번에 뛰어나가는 이런 에너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자연에서는 겨울에 움직이지 않는 겨울이잖아요. 그래 여기서 축이라 하면 축이 뭡니까? 해자축 겨울을 지나오면서 봄 되기 바로 직전에 그래 이거 이제 형상으로 보여지잖아요. 가장 단단하게 뭉쳐진 상태, 터져서 보이기 바로 직전의 상태, 터지기 바로 일보 직전 상태 이러거든. 풍선이 이빨 팽창해졌을 때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팽창이라고 보다는 압축되어 있는 거.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가 터트려지는 거. 원자 폭탄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터트려지는 거죠. 그래 이거는 축이라는 것은 땅이지만 가장 봄되기 이전의 땅. 그러죠. 그런 것을 뜻하면 인이 되면서 터져 나오는 그 에너지. 다시 말하면 새싹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새싹이 피어나는 거라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의 기운을 먼저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달의 자연은 어떨까요? 이미 인이라 하는 것은 음력 2월 4일 입춘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이 구분을 하자면 인달이라 하는데 축달을 인달이 이전에 축달을 이야기하면 축은 이제 양력 1월입니다. 가장 어렸을 때 봄 되기 이전이죠. 축달은 어떻습니까? 이 산에 가보신 분들 알아요. 가면 땅 표면에는 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보면 살짝 녹아 있는 온도가 적정히 맞아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에서는 인달이 되면 그 기운을 그 언 땅에서 기운을 솟아져 나오는 이 에너지거든요. 탁탁한 땅을 치고 올라오는 그 에너지가 범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범이 먹이를 잡을 때 막 뛰어나가듯이 굉장히 이 힘찬 그런 에너지, 그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욕망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인이라는 에너지가 엄청난 거죠. 그 얼어 있는 땅을 다시 말하면 움직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그 새싹이 그때 되니까 전부 파랗게 다 올라가지. 이 상태, 이 자연 상태를 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연 상태가 색깔은 봄이고 이러하지만 그 에너지를 갖다가 굉장히 범처럼 중용적이면서도 굉장히 욕망지향적이다. 또 그 에너지는 굉장히 포악할 수도 있다. 그래 가장 먼저 이 생명을 이제 튀어나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그것으로 이제 그러한 에너지로 권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책에. 그런데 이걸 봄에
봄에 자연 항공이 파란 것은 뭐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 그 파랗게 되기 이전부터 올라온 그 과정의 에너지, 힘, 용 썼는 거 이것이 인목이구나. 또 그것이 또 간목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생명이 어여 보면 시작된 거죠,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거로. 우리 사람, 인간들로 보면 어떻습니까? 동물들로 보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온 거예요. 뚫고 나왔으니까. 이제 태어나온 거라. 그래, 씨앗에서 바로 나온 거죠, 새싹이. 그러니까 이제 인의 것은 동물로 물상적으로 하니까 저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기운 쪽으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간 거죠. 2월 달에 가면 또 묘달입니다. 묘는 또 여기 보면요. 묘는 토끼 뭐죠? 그 다시 말하면 토끼띠라고 뭐 옛날에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 2월 달에, 아니 음력 2월이지만 3월 달에, 그래 묘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징이 어떨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토끼이기 때문에 그 토끼를 형상화한 겁니다. 토끼처럼 좀 이렇게 깔짝깔짝거리고 보드랍고, 토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력적인 왜 무겁게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체 만족 유지. 그 다음에 토끼가 깔짝깔짝거리다 보면 일관성이 없다. 그래 이제 결국은 묘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연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토끼는 또 여기 토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이 식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여린 새싹이다. 그렇죠. 솟구치는 욕망, 여린 새싹 어떻습니까? 갓 나온 새싹에서 여린 새싹이라는 거는 이 씨앗에서 태어난 인을 태어났으니까 얼목에서는 이렇게 가지가 이제 번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번지는 이걸 이제 이 부드러운 여린 새싹이라는 거거든. 조금 더 자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이거나 또 아니면은 이 자라온 곳에서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자라는 넝쿨 식물과 같은 거. 그래서 묘목은 넝쿨 식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 자생력이 굉장히 강하다, 활동력이 강하다, 이제 그런 생활력이 강하다, 이제 이런 이 생명력이 강하다, 이런 이제 그걸 연계해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 봄의 상태는 묘 상태로 가는 거죠. 따뜻한. 그렇게 이제 이 동물로서는 여기서 보면 이제 특징은 토끼니까 토끼의 어떤 성질과 우리 사람들은 그 달에 태어났으면 그 성향을 상당히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비교해서 그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셔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으로 넘어가면, 진은 봄이죠, 봄. 봄의 끝자락, 진달. 진달은 넘어, 진은 토예요, 토. 책이 지금 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행은 이제 이미 잘 아시잖아요. 목화, 토, 금수, 오행이라 했는데, 지지의 12개는 토는 토의 성향이 뭐였습니까? 중재한다, 음양으로. 연결해준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음양. 그게 이제 각 계절의 마지막 계절에 있는 글자, 계절의 끝 글자. 그래, 여기서는 봄의 끝 글자는 진이라는 글자고, 여름의 끝 글자는 미라는 글자고, 가을의 글자는 술이고, 겨울의 글자는 축이, 요것들이 다 토에 해당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따지고 보면 땅이다. 토는 땅이다, 땅. 그죠? 천간의 토는 음양으로서 음과 양을 중재해주는 역할이고, 지지의 야들의 끝자락의 토는 계절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토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토들이다. 그래서 오행으로 나눠보면 목화, 토, 금수가 맞지만 이 토들은 전부 다 각 계절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 목에도 토가 있고 화에도 토가 있고, 그죠? 금에도 토가 있고 각 오행의 토가 따로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작용을 한다는 거지. 나중에 이제 합하고 뭐 이 충하고 이런 관계를 보면 야들의 글자는 좀 더 변화해 나가면, 지금은 일단은 구분을 하자면, 오행적으로 구분하자면 토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토는 3월의 토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여름 미토는
화의 토니까 여름의 땅이라는 얘기죠. 또 술토는 가을의 땅이고, 그 다음에 이 축토는 겨울의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땅에 각 계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진토는 봄의 땅이다. 봄의 땅은 결국 모든 만물을 성장하게 해주는 가장 조건이 좋은 땅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체, 식물이 자라나기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 땅이다, 이런 얘기죠. 생명체 환경이 자라기 좋은. 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생명체가 자라서 그 수명을 다 하고 본래로 돌아가는 것까지잖아요. 그걸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자면, 압축시켜 놓으면 인묘진, 사오미, 신주, 술, 해자축, 이거라요. 이것과 연결. 또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과실수를 말씀 잘 드리잖아요. 그 과실수가 1년을 한 바퀴 돌 때 그 과일을 맺고 과일을 떨어져서 그 앙상한 가지만 본래처럼 남아있을 때까지, 그걸 뜻하거든요. 그러면은 생명체가 가장 자라기 쉬운 땅은 진토이다, 이 말이죠. 진토는. 그러니까 결국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나무가 어디에, 어느 땅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진토는 봄의 땅이다. 그리고 습기가 있는 그러한 땅이다. 이런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봄에는 굉장히, 봄이란 에너지는 굉장히 추진력과 의욕과 굉장히 진취적이고, 어디로 가야, 앞으로 가야 돼요. 가을로 가야 돼요. 가을을 보고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내 어떤 인생의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나 시장이나 창조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너무 어렵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으나,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부피나 크기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아주 적을 때 아닙니까? 적을 때 가장 금방 시작했으니까, 직장생활 금방 했으니까, 네. 그래, 직장생활 금방 했으니까 금방 했다는 것은 작은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이제 명의 8글자를 볼 때, 그런 뭐 목이 재물이더라, 나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목이 재성이더라. 대개 사람들이 그 철학관에 가서 한다 하되, 나는 재물은 뭐 내가 내 사주에 돈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얘기들이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재물과 재성을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오행적으로 봤을 때 재물은 어느 거겠습니까? 재물은 결과잖아, 결과. 재물은 금이죠. 가을은 금인 거라. 그래, 금기가 내게 있으면 내한테는 기본적인 재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무리해서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놓고 봤을 때 금은 잘 있어, 많이 있어. 많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금이 내한테는 재물이라 했는데 금이 잘 있으니까 나는 돈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은 봄에 씨앗을 많이 뿌리놓은 사람하고 뿌리지 않은 사람하고 그 차이는 어떨까요? 저 사람 돈이 되게 있어도 빚 좋은 개살구, 그죠? 봄에 씨앗을 안 뿌려놓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한테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씨앗을 안 뿌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살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자꾸 투자를 하고 뭔가로 활동소액으로 씨앗을 심고 해놔야 자동으로 그런 사람한테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씨앗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씨앗은 목이 이제 이 중급 과정으로 가면 재물이라는 게 있어요. 재성. 그럼 나의 재물이 있나 없나 이제 이건데, 그럼 그게 많으면 이제 나는 돈이 많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다고 돈 많은 건 아니죠. 많다는 건 빚더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내 돈이 아닌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건물 지어야 내 돈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목의 기운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나한테 재성일 수도 있어요. 화의 기운이 나한테 재성일 수도 있어. 각각 다르게 명이 다르니까. 수, 금, 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은 봄이라 했고 가장 시작하는 기운이라 했고 먼저 시작하는 기운이라 했고 그래서 봄에 그 기운 때문에 추진력도 강하고 의욕적이고 굉장히 뭐 투자도 하고 막 이 뭐라 합니까 이 굉장히 이 뭐라 하노 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서 이 투자하는 돈이에요. 재물. 시작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목의 기운이 내한테 재성이더라. 이러면 아 나한테는 재물은 작은 재물이고 투자해야 되는 재물이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 오행에서도 이제 이 어떤 크기나 규모나 부피나 이런 걸 감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크기로 따지면 그렇잖아. 목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요만한 거고 요만큼 공으로 생각해도 화는 여기서 확 치고 나갔으니까 풍선으로 보면 풍선은 처음에 바람 안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시작하는 상태에서는 쭈그리 하잖아요. 근데 시작과 같고 크기가 요렇다면은 목으로 가면 이제 바람이 좀 들어간 거죠. 화로 가면 이빨이 터지기 직전이죠. 그죠? 더블만 터지는 거예요. 다시 쭈그려야 되는 거라. 목과 비슷한 상태로 다시 이 점점 쭈그려야 되는 상태죠. 그럼 바람이 다 빠진 상태가 다시 수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부피와 크기로 따지자면. 이것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진토는 여기서 보면 진토는 이제 오행적으로 하면 반은 목이고 반은 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토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이 목은 금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든요. 금의 것을 목은 반대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진도 나가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절적인 의미, 자연에서는 어떨까? 이제 그걸 좀 중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로 넘어가 사오미 석달을 이 화의 달인데, 사오미 석달은 먼저 화달이라고 하는데 미까지가 화달이 맞죠. 그런데 오행적으로 보면 사오만 화로 해놨잖아요. 책이 그지? 그 다음에 토는 미는 역시 토로 해놨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화는 천간에 우리 얘기했는 내용들과 이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사화는 인기, 권력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장악력, 그 다음에 실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 가치 있는 결과물을 넣는다. 이런 것들 가치 있는 결과물. 살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들이. 살을 가지는 사람들이. 살은 자, 여기 우리가 보면 인이란 글자는 인이란 글자 속에는 이 태양을 머금고 있습니다. 태양을 머금고 있어갖고 이 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산에 가면은 이 낙상사고나 사고가 막 일어나는 이유가 겉에는 얼어가 있는데 밟으면 부수가 팍 꺼지는 땅들이에요. 이게 봄의 땅들이에요. 그 안에서 열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의 특징은, 인이라는 특징은 굉장히 비전적이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투자를 잘한다. 인이라는 글자는 속에 밝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화는 화의 글자의 특징은 그 속에는 미리 앞 계절에 가 있듯이 이 열매라 하는 결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장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가 하면 사의 특징은 아까 말한 인달의 특징은 앞다리가 앞에 것을 추구하고자 하니까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앞이 밝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과감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달의 특징은 내가 현재는 밝음이지만, 그죠? 내가 현재는 밝고 이 놈들한테 주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실리를 추구한다. 가을에 신금을 갖고 있다 이거거든요. 실리를 굉장히 추구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달 여름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사달을 화려하다. 여름에 해당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굉장히 화려하다. 그다음에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동력이 좋다. 그러면서도 특징은 말도 잘한다. 이런 것도 사교적이죠. 굉장히. 그러면서 이 화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나가고자 한다. 어떤 일이든지 잘 벌신다. 사회적으로 밝고 빛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함을 지향한다. 내가 좀 더 유명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또 여러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화기를 갖고 좀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유명해지려고 하고 사람이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또 멋스럽고 상당히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사오가 사는 굉장히 태양을 뜻하기 때문에 사는 굉장히 남들한테 어떤 이 밝음을 많이 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서도 실리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얘기고. 오화도 맹여름이죠. 오화 여름에 사오미 여름에 한창 뜨거울 때 양기가 지나쳐 옛날 선비처럼 이상을 꿈꾼다. 폼생폼사. 그리고 오화가 있는 밑에 이제 4개의 글자 중에 오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꼭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지금 상생상극론을 안 하지만은 이 글자가 주변 목화토금수들의 영향에서 그 폼생폼사 또 이러한 것들이 특징들이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감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 나는 안 그렇던데 이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주변의 글자들과의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감춰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환경의 운에서 변화하는 운에서 그게 더 드러날 수도 있고 더 감춰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토는 사오미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미토는 여기 이제 음의 토 기토입니다. 천간의 기운으로 따지면 그게 뭐였습니까? 양의 운동성을 음의 운동성으로 전환시켜주는 에너지였죠. 천간의 무토기토가 그죠? 기토가. 그래서 변환하는 거죠. 이 미토일. 그럼 미토가 어떻습니까? 인묘진에서는 새싹이 드러났어. 요것들이 살짝 이 가지가 벌어지고 자연을 좀 더 이해하시면 씨앗에서 새싹이 나왔어. 그죠? 이 새싹들이 이 가지가 벌어지는 상태. 그죠? 이런 상태의 을목이었죠. 이거는 이제 을목이라고. 그러면 진토는 꽃 피는 춘삼을 꽃망울이가 막 이래 맺고 좀 빠른 것들은 꽃도 피고 하죠. 그죠? 요런 식의 꽃 4월 달에 진달은 요런 달이에요. 환기 자연 환경에서. 그러면 사달 양력 5월 달 되면 야들이 꽃이 확 피는 거죠. 야들이 이제 꽃을 이래 핀단 말입니다. 꽃을 막 피우는데 그죠? 그다음 오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오달은 요 꽃에서 안에 열매를 맺는다. 꽃을. 사달은 꽃만 피운 상태, 예쁘게 확 핀 상태지만은 오달은 그 꽃 안에 열매가 있다. 그럼 미달이 되면 미달이 되면은 더 이상 못 자라게 전부 다 가두리를 치고 꽃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꽃을 떨어뜨리 우리 자연 환경에서 그런 거죠. 미달은. 그래 신유술 가을달이 되면서 여기서는 꽃이 이제 미달역에서는 이제 이 완전히 양과 음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죠. 그 자연에서. 그래 미의 역할은 여름을 여기서 보면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음양적으로 보면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거고 변화시켜주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달은 우리가 자연 식물로 봤을 때 자연 환경은 꽃이 떨어져서 꽃을 떨구는 상태. 그죠? 그래야 신달에 가야, 가을에 신달에 가야 그 꽃이 떨어졌으면 온연한 작은 열매만 있는 거죠.
작은 열매만 있는 달이 가을의 신달이다. 가을 입춘 시절에 있는 그런 거죠. 그럼 거기서 좀 더 자라니까 가을에 9월에 유달에 완전한 가을, 그죠? 중추 지절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과일 안에 완전한 과일, 안에 씨앗까지 다 온전한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달이 되면서 이제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보내고자 하는 또 하나의 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 다시 한 해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런 이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자, 미토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진토는 이 생명을 아주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땅이다. 물기를 머금고 있고 따뜻한 환경도 있죠. 보면서 여러분과 그때 지금의 환경이죠. 진달이지. 지금은 아주 이제 이런 달. 자, 여기서 보면 이 미토의 달은 이것들은 진토는 봄의 땅이라 했죠. 또 미토는 여름의 땅입니다. 여름의 땅은 어떻습니까? 아주 뜨거운 대지예요. 또다시 좀 더 확장해서 가면 어떻습니까? 사막의, 그죠? 사막의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그런 땅에서는 나무가 어떻게 자랄까요? 굉장히. 자, 나무는 두 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생명은. 나무는 두 가지인데, 목이란 것이 있고, 목이란 것이 음과 양인 거죠. 양과 여기 두 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요걸 따지고 보니까 청간에는 갑이란 글자가 있었고, 양이고, 을목이란 음의 글자가 있었고, 그 다음 지제는 뭡니까? 인묘죠. 인묘. 이 두 가지의 이 나무들이 있더라, 씨앗들이 있더라, 그죠? 야들이 내 명 8글자 중에 이 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내한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간목이나 을목이 여기 내 자신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오행 5가지로 분류해서 5가지와 10성의 별 10가지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이것들이 내가 생활한, 사회생활을 하는 일에 해당되기도 할 뿐더러 또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했는 일들의 결과로 나오는 그러한 재물과도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명예, 직위, 직장생활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나의 글과 학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잘 있으려 하면, 이 목이 잘 있고 이것들이 더 아름답게 성화하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게 좋겠나, 이 땅에 있는 게 좋겠나, 어느 땅에 있는 게 좋겠나 이겁니다. 그렇죠. 이 환경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간목인데 책이나 인터넷에 보면 간목은 아름드리 큰 나무요, 이 큰데 이 기둥으로 서는 그런 아주 뭐 큰 나무요, 뭐 이래 돼 있거든요. 큰 나무일 수도 있고 새싹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죽었는 사목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생목일 수도 있다는. 혼자 공부하신 분들의 에라가 바로 요겁니다. 인터넷이나 독학을 하시면 이게 나무가 어느 게 살았고 어느 게 죽었고 모릅니다. 간목을 한번 무조건 죽은 나무로, 큰 나무로. 제가 책에도 아시라고 내가 넣어놓은 대목이 있어요. 그러듯이 을목이라고 무조건 산 게 아니에요. 어느 땅에 있어야 살았고 어느 죽은 땅에 있어야. 그죠? 그걸 간목이 우리 명을 보니까 진의 자리하고 있더라. 간목이 진의 자리하고 있더라. 진이란 것도 어떤 땅입니까? 생명을 살게 하는 땅이에요. 그럼 이 간목은 죽은 나무입니까? 살은 나무입니까? 이거죠. 새싹이 피어난 상태예요. 진에 있으면. 아름다리 큰 나무는 물을 줘야 됩니까? 어야 됩니까? 죽은 나무는. 아름다리 큰 나무, 죽은 나무는 다시 살아나고 큰 제목이 써지고 썩가래가 되려고 하면 도끼나 쇠뭉치를 잘라가 다듬어야죠. 그래야 새로운 제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고,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줘서 빛을 피워서 더 자라나게 꽃을 피우고 해야 되죠. 그 환경을 분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나무의 생명체는, 그죠? 우리 나무의 생명체는, 이 씨앗은
여기에 있으면 지인의 땅을 뿌리가 내리고 있으면 새싹인 거죠. 새싹인 거로. 그 뭐 새싹이 자라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이것을 키워줄 수 있는 화가 있나 없나? 그죠? 그러면 화만 하나 있어도 이 목은 내한테서 내 자신이 된다면 내가 잘 빛날 것이고 내 인생에서 한 번은 빛난다. 또 아니면 만약에 이런 환경이